총선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선민후사입니다. 지난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과 당심은 분명히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는데요. 민심을 잘 받드는 진영을 잘 구축하도록 순종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그런 의견을 사무총장하고 드립니다. 대표하고 논의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일반 사실이 못 하셨다는데 같이 어떻게 하실 건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위 의장 교체 문제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죠. 어제 한동훈 지도부는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해달라라는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최후 통첩이라는 말이 조금 좀 자극적이지만 좀 물러나서 자신 사퇴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의사를 전달한 것이죠. 저거는 뭐 당대표가 간접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저런 간접적인 의사 표명은 여러 가지 그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게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사표를 내달라라고 해서 네. 본인에게 좀 불편함을 안 주는 이런 형식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 당대표가 저런 표현을 한 것은 뭐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네. 저기에 따라서 이제 일괄 사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보는 시각이 저기 개파적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재선 3선 이런 되신 분들도 당내에서 헤게모니 싸움에 본인이 주체로서 뭐 자리매김할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것을 뭐 한동 반한이니 친한이니 뭐 친윤이니 이런 개파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 당의 분란의 단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보다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가면서 네. 본인이 당의 지도력과 장악력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저런 부분이 굳이 이걸 꼭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또는 톱다운식으로 해결하려고 이런 노력 네. 이런 것보다는 한동훈 대표께서 하나하나 만나서 해결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네.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나 경험에 큰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였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이후에 뭔가 좀 풀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었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제가 차분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을까.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이 생기면 이제 바로바로 반응하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해서 민생에서 실적을 내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서 드립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는 듯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 차분하게 잘 진행하겠다. 자, 변화, 당의 변화를 고려하고 또 민심을 받들겠다. 이거는 바꾸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그 최초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네. 지금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화와 민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 맞게 결국에는 임명직 당직자들은 전부 다 자리를 비워달라라는 의중으로 보이기도 해요. 물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유동성이 아직도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보이는데 네. 점점 그런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이게 당대표 입장에서는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만큼 그 실질적인 권한도 그 지지받은 그 크기에 걸맞는다는 것을 처음에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일괄 사표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인사에 관해서 계속 잡음과 논란이 있게 되면은 초반부터 당대표의 영이 서기 어려운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위 의장 문제는 사실 좀 더 일찍 초반에 스스로 자진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뭐 유임하거나 재심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벌써 당대표가 선출된 지 오늘로써 9일이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나 인선과 관련해서는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글쎄요, 좀 물살을 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한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계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당대표 책임만이 알아서 잘 하라고, 인선 문제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조금 이제 애매한 단어도 있긴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품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네. 저 사람의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동훈 그 당대표가 이거 고민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당에 보면은 그 당직 중에서 정책위 의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전략홍보위원장 여러 가지 당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사퇴받고 일괄적으로 다 같이 임명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도 거기서 버티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만약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끝까지 버티게 나선다고 하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추인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당대표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잘 사전에 잘 이렇게 포석을 잘 해가지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모든 다른 당직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같이 임명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회동 하루 만인 어제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는 점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새로 지도부가 이제 들어섰고 당대표가 됐으니 당대표가 알아서 당무를 잘 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통을 해서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맞춰서 한동훈 대표도 잘해 보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당무는 알아서 잘해라. 자, 그런데 당무는 알아서 잘 해라라고 만났던 그 회동이 있었던 같은 날 오후에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다는 겁니다. 오전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글쎄요, 덕담이나 좋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만났다는 거는 뭔가 실무적인 얘기가 할 게 더 남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로 인선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선 문제에 대한 상의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먼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나머지 뭐 내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본인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을 거고 다만 인선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을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는요. 이제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제 그래요? 생각에는. 왜냐하면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누누이 밖에서 평가할 때 당무 개입이라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또 네.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곤란해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고 네. 거기에 대한 평가나 책임도 알아서 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고 한 이유는 아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진석 정책위 의장을 면직시켜야 되는데 네. 사실 면직시킨 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진석이 아니고 정점식. 정점식. 예, 예. 추인을 받으려면 의원들을 개개별로 다 만나가지고 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개파적 시각에서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면 네. 톱다운식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근데 대통령이 명시적인 말씀은 없었겠죠. 한동훈 대표에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녁 때 다시 뭐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비서실장 만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는 교체하고 싶다. 네. 그리고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 교체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원총회에서 이게 무난하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 의사가 포함된 거겠죠. 네. 아마 이런 취지의 구체적인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였을 것 같고 네. 인사에 대해서 상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일 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첫 회동을 했고요. 비밀리에 회동을 했고 그다음에 같은 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다시 만난 겁니다. 대통령실과 접촉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바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받아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럼 어떤 생각일까요? 오늘 총회에 나와서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굉장히 침묵을 지켰다고 하거든요. 일단 오늘 아침 모습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 발언 안 한 것뿐 우유 좀 합시다. 그 부분은 대충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임박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한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만합시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자진 사퇴 쪽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침묵을 지키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은 친윤계에서 정책위 의장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신임 당대표가 오면 임명직 당직자는 일괄 사퇴를 내고 신임 당대표가 새로운 인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친윤계와 한동훈 대표 간의 삿바싸움, 기싸움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친윤계에서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한두 달 후에 뭔가 좀 조율을 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은 후에 정책위 의장 자리를 새로 뭔가 설득을 해서 임명해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치킨 게임, 그냥 두 열차가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당직 인선 얘기는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